2026년 6월 25일입니다. 옛날에는 6.25라고 해서 학교,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근데 요즘은 6.25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미국에서는 뭐 같은 뭐라고 글쎄 잊혀진 전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6월 25일입니다. 장마가 7월 장마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7월 장마는 확실한 것 같고, 오늘도 아침에 비가 좀 조금 뿌렸는데, 경기도 이천 여기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그 비행기가 여기를 이제 위를 계속 오가는데, 평소 때는 잘 이러지 않는데, 그 늦은 장마, 그 오히려 뭐 어제 저녁 같은 경우도 창문 열을 조금 서늘했어요. 그러니까 북방에서 한 차가운 기운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장마 전선이 한 7월 쯤에 7월 초나 뭐 이런 덕분인지 이게 원래 감자 수확을 오늘 하려고 했었거든요. 장마가 이제 2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제 오늘 막 이렇게 뭐 비도 오고 그러는데 무슨 뭐 수학은 무슨 수학. 주말 오늘 오후에 햇볕 반짝하고 주말 되거나 그러면 좀 해볼까. 좀 말라야 되거든요. 땅이 젖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아니면 뭐 정 햇빛이 안 들면 다음 주로 넘어가야죠. 7월 장마라고 하는데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래도 뭐 아주 더운 그런 건 없어서 이제 폭염은 좀 그런데 어쨌든 좀 이것도 하나의 날씨네요. 자, 좀 전에 뭐 남아공하고 한국 축구 대표팀 월드컵 했는데 제가 아이고 명보야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예 TV를 꺼버렸고, 우리 명보가 끝내. 그 책임을 다 뒤집어쓰고, 뭐 뒤집어쓴 것도 아니죠. 뭐 사실 책임을 져야죠. 뭐 표현이 뒤집어쓴 건 아니죠. 뭐 결과가 참패고 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본인이 결국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나머지 그 몇십 분, 한 20분 정도 힘을 내주길 바라는데, 아마 그게 호골이 들어가면 제가 녹화 중에 아마 옆에서 와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근데 와 소리 들리지 않고 녹화가 진행되면 남한테 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뭐 경우의 수 따진다. 에휴, 쪽팔리게 무슨 경우의 수를 따집니까? 자, 어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현우, 그 가수 이현우, 그러니까 무슨 그 기독교 관련된 무슨 유튜브 방송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이비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사이비면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사이비는 아니고, 아마 그 기독교의 어떤 본인들은 5개 종단, 그 이런 기독교 관련된 방송을 하는 데가 5개 정도 된대요. 뭐 그 중에 CBS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있는 거 같은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뭐 가정 뭐가 들어가면 통일교구겠고, 뭐 다른 게 조금 들어가면 뭐 그러는데, 느낌상 이것저것 나오는 거 얘기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인물 같은 거 보면 그럼 금방 알잖아요.
표시도 있고.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어, 가서 했는데 저는 좀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수 이지혜 씨인 줄 알았어요. 아시죠? 가수 이지혜. 그 스모킹 건에도 나왔던, 지금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이지애더라고. 아나운서 이지애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보통 아이돌들이라든가 여자 연예인들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그래도 이제 그 상당히 탑을 찍었던 아니면 탑급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얼굴 보면 얼굴이 요만해요. 진짜. 근데 깜짝 놀랐죠. 진짜 요만하더라고. 와, 저는 깜짝 놀랐죠. 아, 이지혜 씨구나. 아, 저기 MBC 아나운서. 맞죠? MBC 아나운서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퇴사한 것 같고 프리로 나와서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 어쨌든 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둘에서 뭐 저 앞에 이제 심건호 씨, 레슬링 선수 심건호 씨가 녹화를 하고 저 뒤에 하루에 3개를 뜨나 봐요. 저 뒤에는 보니까 무슨 뭐 피아니스트인가 무슨 뭐 음악가더라고요. 피아니스트인가 뭐 이런 음악가더라고요. 다양한 어떤 뭐라고 하나 어떤 그 셀럽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인생 얘기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떨지. 근데 뭐 편집이 많이 되겠죠. 뭐 범죄 관련된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어제는 그거 찍고, 다행히 대상포진 관련된 거는 많이 좋았. 아직도 조금 뻐근하긴 한데 이 정도면 뭐 내일이면 풀리겠죠. 3일은 가네요. 월요일인데 월요일, 화, 수, 목 3일. 그러니까 3일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50대 연배된 분들 있으면 좀 대상포진 좀 비싸긴 한데 또 맞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뭐 제가 대상포진 그 백신 광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좀 전에 저기 소리 나는 거는 요 뒤에, 제 집 뒤에 이게 무슨 교지 뭐 하여튼 뭐 천모 하는 무슨 그 간판이 있는 오래된 그 빌라에 이런 그 안에 싱크대를 고치더라고요. 하필 이 비 오는 날. 지금은 비는 그 드러내고 싱크대 드러내고 근데 다 썩었잖아요. 드러내고 또 새로 싱크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그런, 그래서 소음이 조금 납니다. 사실 뭐 제가 정치 얘기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저도 사실 그렇게 그 달갑지 않고 또 기겁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뭐 정치 얘기까지 할 건 없고, 그리고 뭐 할 필요도 없고 사실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말하자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좀 뭐 아침에 보니까 겸손인들 다 이런데 보고, 또 이제 뭐 뉴스쇼 이런 거 보고 그러면 계속 나오는 게, 어차피 정청래 나오고 김민석 나오고 그러면 부딪히는 게 결국은 보안수사권 얘기, 형사선고 개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뭐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런 얘기들,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김준일 같은 애들은, 저 새끼들은 뭐 저기 그 보안수사권 검찰 개혁밖에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일종의 화석화된 그런 586 이런 의미예요. 김준일 같은 애들이나 아니면 김준일을 포함한 그 소위 말하는 그런 이 586에 열등감 가진 애들부터 시작해서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이제 쩌리들 뭐 그걸 포함해서 정치권이 있는 애들 포함해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86들을 비판하는, 특히 이제 뭐 이런 김어준이라든가 뭐 이런 옛날에 그 옛날 운동권을 포함한 이런 친노 친문 이런 애들 비판하는 건 주로 그런 거죠. 쟤네들은 진짜 화석화된 옛날에 그 고리타분한 그런 지들밖에 모르는
권력을 탐하는 욕심 많고 부도덕한 인간들, 집단들. 그들은 어떤 현실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그저 노무현을 죽였던 검사들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것 때문에 검찰개혁 그거밖에 모른다라고 이제 쭉 그러면서 결국은 다른 내용도 없이 뭐 이런 정책도 없이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뭐 이제 뭐냐 이재명 친명이나 뭐 뉴이재명 아니면 뭐 어쨌든 이런 쪽 중도 뭐 이런 거는 새로운 대안 실용주의 뭐 이런 대응 대척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뭐 점공에서 김어준님, 뭐 박은정, 황운하, 뭐 이지은, 뭐 한동수 뭐 이런 애들 불러다가 그런 얘기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그 뒤에도 뭐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일이나 내가 얘기하는 거랑 그 부류에 있는 나름 중도층에서 자기들이 메인이든 어쨌든 그런 뭐 언론에 이런 걸 주로 있는 애들이 얘기하는 게 뭐 딱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을 주요 이슈로 삼고 보안사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코아 지지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말씀드린 코아가 누가 코아냐 어차피 니들은 이재명 지지하지도 않았는데 뭐 어차피 쩌리들 그 흔히 말하는 활력 쩌리들 욕심 많은 놈들 니들끼리 망치는 일종의 썩은 부족들 뭐 이런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과정적으로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조국을 싫어합니다. 조국의 내로남불 조국과 그런 어떤 가짜 좌파, 그러니까 강남 좌파. 걔네들만 그렇습니까? 송영길이나 뭐 그 외에 김민석 이런 애들 다 그런 류 아닙니까? 가짜 좌파들. 그러니까 지들은 잘 살아. 다 먹을 건 다 기득권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자식 새끼들도 유학 보내고 뭐 그걸로 해서 뭐 그게 뭐 민주화 기금을 했던 아니면 무슨 돈을 고 강남에 집이 있어서 했던 뭐 했던 기회를 가져갖고 뭐 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래서 저도 걔들을 욕하고 저도 사실은 386의 끝머리에 있는 나이고 그 걔들과 같이 아니면 걔들의 뒤에서 걔들 받쳐주는 걔들 등에 업고 가투나가고 시위하고 거기서 간부도 하고 예를 들면 그 한청년으로 연결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근데 그게 싫죠. 그 새끼들이 또 욕심 많고 아주 지랄나게 처먹고 지들끼리만 하고 그리고 안희정 같은 놈들 그러다가 지 학교 때 버는 못 버리고 성범죄 저질러 갖고 근데도 그거 반성 못하고 또 나오고 박원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흔히 말 운동권대 내놓는 볼 이런 거 뭐 잘합니다. 근데 거기는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소위 말하는 검찰권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그걸 법기득권이라고 합니다. 사법기득권. 그러니까 포괄적인 사법기득권. 그게 판사, 검사 뭐 다 검사로 대표되는 그걸로 대표될 수밖에 없는 법기득권. 예전에는 흔히 말하는 군사 독재의 독재 그게 흔히 말하는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재벌과 군부 독재 예전에 그 행정 관료들의 어떤 그게 뭐라고 부르는 거기서 이제 외화된 다른 형태의 사법기득권으로 대행자가 바뀐 그거 어떤 그 기득권 집단이 어떤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 조국이고 누구들이고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일종의 피해자와 됐고 그 전에는 당연히 노무현으로 그걸 개혁하려고 했던 노무현이 일종의 죽임을 당한 거고 조국도 비슷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연관성 상에서 검찰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법기득권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대의를 그거를 추종했던 어떤 집단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뭘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엎어진 게 문재인. 무능하고 능력 없고. 그러니까 더더욱 선명성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코코 떠드는 김어준의 그것도 꼴 같지 않고 사실 기껍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 부분인가? 그리고 그 세력의 유적이 남았는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즉, 그 검사의 수사권이나 검사의 그것도 권한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의 상당 부분을 어떤 좀 비틀고 있는, 왜곡시키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기에 어떤 가장 큰 촉점이기 때문에 그걸 개혁해낸다는 건 충분히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위성만이 아니라 그것이 일반 민생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것만 주장한다고 떠들어대는 뭐 예를 들면 김준일 같은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강찬호라든가 말하자면 언론에서 그 소위 자기들이 뭐 중도라든가 뭐 이런 흔히 말하는 다수의 뭐 민심 이런 개소리하는 그런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다른 뭐 뉴이즘이든 어쨌든 뭐 실용주의든 뭐 걔네들 말도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라 이 대두됐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제3의 대안을 만들어내. 근데 결국은 거기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정치라는 것은 어떤 이슈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인 거죠.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얘기되고 계속 그래서 김어준이나 그쪽에서는 그것으로서 정체성이라든가 일종의 그걸 뭐 수준주의라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다른 많은 어떤 안 좋은 거 욕심부터 시작해서 지들이 사고치고 문제 이런 것들 다 탈각되지만 어쨌든 그걸로도 상당한 세력들 그것도 정당성 있는 세력이 형성돼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그런 면이 그것만으로 보여진다는 게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다양성과 아니면 그 내용 속에서 풍부화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그래도 이재명 정부 내의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 생각 있는 애들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악마들은 공생하고 나쁜 놈들은 공생한다는 것처럼 보안수사권 유지 폐지로 그냥 나머지 내용들 그러니까 형사사법 체계가 왜 과거의 법 기득권자에 의해서 꽉 잡혀져 있어서 그것을 어디 하나의 파단을 만들어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회개혁의 어떤 걸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꼭 보안수사권 뭐 요것만 가지고만 접점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법기득권, 사법기득권자들의 것에 놀아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김어준이 같은 애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자기들은 이걸 가지고 돈벌이가 되고 세력을 유지하고 이게 그것에서 뭐 굳이 비껴쓸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비극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그래서 이 보안수사권 이 얘기 말고 또 한 축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경찰의 정예화, 경찰 수사관들의 정예화. 즉 어쨌든 그럼 검찰의 수사를 없애게 되면 누군가 그걸 받아놔야 되는 그럼 경찰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검찰을 받아 맞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부의 상들 중수처로 옮겨서 얘들은 그걸 할 생각이 없고 얘들은 공소청과 중청을 하나 예전처럼 하나 묶어서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은데 민주당의 머저리들은 소위 말하는 그게 뭐라고 하든
그걸 보안수사권 폐지를 한다고 하는 그런 애들이든 있는 저기 유지를 한다고 애들 애들은 강제로 뭘 해갖고 해서 거기서 뭘 한다. 근데 그게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뭐 오늘 뭐 그 경찰 출신의 그 이지은이 같은 애들 이런 얘기 그 뭐 비슷한 얘기 합니다만은 한 축은 당연히 경찰의 수사 조직의 정의와 전문화 이것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정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 당이 해서 아니면 청와대에서 경찰 조직에 거기에 맞는 태스크포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시범 조직을 만들었고 인력을 통해서 그걸 만들 그거를 지금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가야 되는데 형사소송법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아니면 뭔가가 막고 있고 막혀 있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우선 빨리 개정해야 된다. 이 개정하지 않으면 검찰의 농간에 논란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한창식이라든가 이런 애들 소위 검사 출신 애들을 이렇게 받고 시간을 지연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당연히 그 경공이나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을 늦춰갖고 하지 않을 생각.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해라. 국회가 결정해라. 아니면 뭔가 해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안사건을 유지하고 거기서 뭘 만들어서 시간을 질체시켜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유예시키는 것 자체가 반복되다 보면 어정쩡한 형태로 지금의 법기도권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경공에 놀리고 사실은 그게 지금 사법기득권자들의 가려고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됐느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왜 이 모양 이 꼴까지 왔느냐 이 얘기를 결국은 근데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 난 어제 기사입니다. 소변 아마도 책상에 경찰이 말해 마약 운전 무죄라고 하는 기사 김민주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기사냐면 말하자면 23일 날 부산지법 형사의 어떤 단독 판사가 소위 말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분명히 이 운전자한테선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간이 마약시약 검사에서 검출되고 실제로 본 국가수의 그 감정에서도 소변에서 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필로폰을 투약한 채 부산시내를 난폭운전해서 아이를 포함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해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도주치사까지는 했는데 문제는 마약을 먹고 했으니까 뭐래냐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적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판사는 마약류에 대한 부분을 증거력의 문제.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되냐면 이 경찰이 이 운전자를 잡아다가 소변을 받게 하고 우리 그 영화 야당에 보면 그거 나오죠. 받게 하고 그것을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운전자 피고인이 그러니까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거기서 밀봉을 해갖고 밀봉해서 거기서 사인하고 도장 찍고 봉인을 해야죠. 거기서 이제 한 다음에 본인이 이거 자기가 저기 소변입니다. 넣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증거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건 본인이 그럼 당신 소변 맞지? 인정? 인정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검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데 문제는 이 동네 경찰서에 경위한 놈이 이게 여러분이 한번 저기 판단해 보세요. 거기에 소변을 가지고 그냥 어떤 이유 설명도 없이 가지고 그냥 나간 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행위니까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갖고 어디에 그냥 갔다가 이 피해자가 소변 어디 있어요? 내가 저기 싼 소변 그거 저기 있는데 다시 가죠. 거기서 이제 봉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는 뭐를 봅니까? 아니 체인 오브 커스터디 증거 부결성이 깨진 거 아니냐? 아니 규정에는 여기에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본인 걸 인정하는 걸 해야 되는데 왜 나갔다가 그럼 나갔을 때 아니 그 경찰이나 누가 거기다가 이렇게 마약을 넣었을지 아니면 다른 소변을 바뀌었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증명해? 그것 때문에 필로폰 투약 혐의와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예요. 그러니까 증거의 무결성이 깨졌다는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절차를 엄격하게 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운전자의 변호사가 그걸 지적해낸 거죠. 다시 한번 가보죠. 여기서 사고를 정지해 주세요. 다시. 그게 아니라. 자, 이건 가정입니다. 제가 로펌이나 이런데 굉장히 그 뭐 10대 로펌 이런 놈들 중에 경찰 대응팀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찰 대응팀이 하는 짓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시는 큰 로펌들의 경찰 대응팀이 어떤 이런 뭐 돈 많은 애들이 어쨌든 애들이 나 저기 마약하고 잡혔는데 저는 로펌의 대응팀에 감당자 하면 거기서 바로 내려보냅니다. 경찰 출신 그 경찰서나 아니면 그 경찰 그 지역에서 경찰을 한 놈인데 변호사 자격이 있든 없든 그 애를 거기 가갖고 거기서 경찰을 한 놈이니까 얼굴 나고 그러니까 축회니까 담당자 누구 얼굴하고 이거 가정입니다. 갔는데 내가 바로 알거나 건너 아는 애요. 얘가 그러는 거죠. 아까 저기 소변을 뒤로 뺐다는 놈. 야, 소변 좀 저쪽에 갔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 저기다. 요번에 그 마약 혐의로 이렇게 했는데 눈짓 한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경이란 애가 마치 좀 실수한 듯이 그 소변을 쓱 가지고 마치 아무도 뭐는지 저쪽으로 바깥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났어. 그리고 바로 다음에 얘 변호사가 와. 소변 어떻게? 소변 저쪽에 가죠. 거기서 가정입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 이 변호사는 이걸 알고 있었어. 일단 그냥 그대로 가. 근데 재판할 때 뒤통수 치는 거죠. 아니 사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니까 소변이 거기 있던 게 아니라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담당 경위 좀 증인으로 저기 그 소변 채취한 애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요청. 당신 이거 잠깐 그거 뭐 저기 났는데 뭐 제가 이거 소변이
몰라가고 저기 잠깐 저 갖다 놨어요. 이거 뭐 잘못됐나요? 해. 그게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아니, 본인은 그래요. 아니, 저는 실수예요. 나도 아차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로펌은 돈을 벌었겠죠. 추정입니다. 실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 경위놈도 그 로펌의 그 경찰 출신 뭐한테 어쨌든 뒷돈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추정입니다. 그냥 이렇게 됐다고 해도 이 경위놈은 어떤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감찰 정도 받아요. 즉 동네 경찰서 거기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업무 소홀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애들한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근데 실수해서 얘가 무죄가 됐어. 마약 사범이. 아니 그냥 실수인데 어떻게 해. 그냥 징계 좀 대충. 근데 그 징계를 매기면 또 경위애가 또 그걸 대상으로 소송을 하겠죠? 소송하다 보면 어떻게 또 징계 깎이겠죠? 즉 여기에 문제는 이 소변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 피의자든 이 피의자의 변호사인 어느 쪽이든 이미 고의적으로 저게 바깥으로 나가게 할 걸 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하지를 못하면 그건 또 수사를 해야 돼. 그죠? 또 수사를 하려면 누굴 수사해야 되는 거죠? 그 대형 뭔지 모를 추정입니다. 추정에 있는 가상의 로펌을 또 수사를 해야 돼. 그럼 로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그냥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걸 입증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피해자가 없어요. 아니 피해자는 있죠. 마약 운전으로 인해서 그 운전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있죠. 저 새끼 분명히 마약 운전을 한 것 같은데 왜 마약 운전 무죄가 난 거야? 라고 해서 제가 근데 과정을 보니까 이게 저 노폼이라니까 저 경위놈이 저 이상해. 저 새끼를 고소해야 돼. 고소하면 누가 수사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실제 이 과정의 규정은 대검찰청의 마약류 등 감정 규정에 대한 예규는 법이 아닙니다. 이걸 어겨도 기껏해야 징계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그 징계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보관법. 이건 사실 이게 증거보관법입니다. 증거처리보관법이 정확히 말하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민생 치안에서는 이게 이게 검사가 하든 경찰이 하든 이걸 떠나서 누가 해도 사법 기득권자들이 어떻게든 돈을 벌고 이 정의를 왜곡하고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사권 문제, 수사 구조의 문제랑 다 연결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죠. 이 새끼 그러면 마약 운전자를 빼주게 만들어준 이 경위놈은 단순 실수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 새끼를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새끼 돈 처먹었나? 아니 돈을 안 처먹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중이라도 뭔가 뭘 약속 받았나? 어떻게 수사를 해야죠. 그럼 이걸 누가 어떻게 수사할 겁니까? 이 규정이 전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사실 어제 그 이현우 씨 뭐 관련해 갖고 유튜브 그 녹화를 할 때 뭐 앞으로의 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뭐 이런 프로파일러 뭐 이런 얘기 할 때 뭐 연쇄살인범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연쇄살인범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거는 또 어느 정도 매뉴얼도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사기, 사이버상의 성범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프로파일러 하는 일. 자, 동아일보에서 기획기사를 지금 냈습니다. 무려 네 편에 걸쳐갖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2월 24, 5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포 통장에 관한 얘기예요. 되게 황당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그 보이스피싱에 속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있던 한 1,000만 원, 900만 원 정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대포 통장으로 송금을 했어요. 아차 싶으니까 바로 신고를 하니까 그럼 신고를 하면 그 대포 통장에 그 들어간 그 통장이 동결이 되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거기서 끝날 줄 알았죠. 근데 문제는 그 대포 통장의 주인 놈이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황당하죠. 무슨 소송이냐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즉 말하자면 당신 돈이 여기 들어왔지만 여기 내 통장에 들어왔지만 사실 그거는 범죄의 어떤 자금이 아니라 자신이 그 코인 뭐 뭐든 어쩐 걸 통해서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증거를 막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거를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 취재팀이 법원 도서관에서 공개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판결문 중에서 그러니까 이 새끼들도 이 법원 놈들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판결문을 제대로 공개도 하지 않지만 왜 사건 기록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 판결문을 어떻게 구해갖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이 통장이 제기한 그러니까 저 통장 주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장 주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죠.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이.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소송을 하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왜냐? 피해자들은 소송할 돈이 없어요. 이건 흔히 말하는 민사예요. 민사니까 민사를 불개입하죠. 관공서에서. 근데 이 민사에서 90% 이상, 정확히 하면 91.7%에서
통장 주인, 그 범죄 조직원이 이게 이겨요. 피해자는 10명 중에 9명은 져요. 이유가 있죠. 판례가 있답니다. 28년 된 판례. 무슨 판례냐? 그 돈이 범죄 자금이 라는 증거를 피해자가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1998년에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통장 주인이라고 하면 뭡니까? 대포 통장의 주인이란 놈이 범죄 조직원인데 얘가 내가 너한테 갚을 돈이 없어. 이 돈은 이 돈들은 사실은 내가 다른 어떤 걸 통해 한 거야라고 해버리면 흔히 말하는 이 채무부존재 소송, 내가 너한테 갚을 돈이 없다고 소송을 내면은 민사니까 이 증거를 누가 대야 되느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민사소송의 피청구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대법원 판례는 옛날에 주로 기업 사이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데 사실 거기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기업 사이에 채무가 이런 거 서로 그 상행위를 통해서 하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28년 된 판례를 이 대법원 판사 새끼들이 어떤 새끼도 그리고 28년 동안 지금 거의 10년 동안 이 보이스피싱의 대포 통장에 대한 이 위험성이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이 판사 개새끼들, 대법원 판사놈들, 고등법 판사놈들도 어떤 새끼들도 이게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이게 사정 보면 알잖아요. 와서 피해자가 변호사도 그 돈도 없는 보이스피싱의 그 가난한 1,000만 원 있는 돈 다 털어서 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변호사도 못 구해갖고 자기 혼자 와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뻔히 알 수 있잖아요. 내용 보고 그리고 계좌 보면 이 대포 통장이 갑자기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보통의 아무런 무고한 피해 그 통장 주인의 아무런 그것이 아니라는 건 눈을 감지 않는 판사놈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들은 그 판례에 28년 된 판례만 믿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판결 내는 거예요. 뭐라고? 아무리 보이스피싱에 변호사도 없이 저기 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당신한테 있어요. 근데 그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이자 통장 주인인 놈은 그 보이스피싱의 수익금으로 비싼 로펌을 고용하고 그리고 그 로펌에 있는 변호사 놈들이 대응 논리를 해갖고 가짜 증거 만들어갖고 다 해요. 그리고 그 방법을 로펌 홈페이지에다가 광고를 해요. 묶인 그 대포 통장 풀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어떤 로펌에 가면은 합니다. 이 개새끼들이잖아요. 아니 그런 로펌에 누가 갑니까? 이런 판사 새끼들이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법기득권의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사법기득권의 보이스피싱과 연결된 범죄 사법 이 흔히 말하는 악마적인 범죄의 사슬에 변호사들이 편승해서 거기에 또 나중에 갈 생각을 하니까 판사놈들이 거기에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고 그나마 10건 중에 1건 정도인데 그거는 이 판사놈들이 한 게 아니라 아주 우연히 이 범죄자들이 지들끼리 막 돈 하다가 우연히 딴 증거가 있어갖고 겨우 그리고 피해자들이 빚내갖고 변호사 어떻게 해서 그걸 한 이게 지금의 사법기득권자 놈들, 판사놈들, 대법관놈들 이 지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개혁해야 된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검사의 무슨 수사권 독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요? 다시 돌아가면 결국은 그 판례를
변경하지 못하는. 근데 왜 판례가 변경되지 못하느냐? 예를 들면 피해자가 어떻게 그거를 입증을 해요? 이게 이 대포통장에 들어간 돈이 이거는 범죄 자금입니다라고 입증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 범죄 통장 주인과 그게 고용된 놈들은 어떻게 하죠? 다른 가짜 증거들 무슨 뭐 텔레그램 거 찍고 뭐 지들끼리 가짜 했던 거 다 하니까 그것도 변호사 놈들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90%로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면서도 이 판사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 그 똑똑한 애들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입증 책임은 니들한테 있으니까, 피해자한테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개새끼들이 무슨 뭐 정의의 실현 뭐라고, 그런 판사 새끼들은 그냥 아굴창을 돌려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반복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동아일보의 취재팀의 얘기입니다. 어떤 판사놈은 입증하지 못했다고, 피해자 입증 못했다고 범죄 조직원 손을 들어주고 결혼 축의금이라고 변호사놈이 얘기했는데 입증 자료도 안 내도 승소시켜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니까 보이스피싱의 그 대포통장의 주인인 그놈들이 오히려 법정에서 아니면 법정 바깥에서 피해자한테 야 놀리는 거죠. 야 해봤자 너 하면. 그럼 민사니까 무슨 문제가 되는 건지 아세요? 민사에서 소송 지면요, 그 범죄자한테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돼요. 즉 그 범죄자 놈 대포통장의 주인인 범죄 조직이 고용한 변호사 놈들, 그놈들도 사실 한패지만 그놈들의 수임료도 피해자가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졸지의 거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추심해버리지. 가압류 걸고. 이 지랄이 지금 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내 얘기가 아닙니다. 동아일보의 취재팀에서 한 거예요. 수사 중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놈들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그런 부분에도 피해자가 지금 수사 중이에요. 경찰 수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만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너 니네 패속, 조직 승소,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랄. 예외 없이 인천지법 같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범죄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동아일보 기자들이 여기서 이거 좀 이상한데요 문의하니까 뭐 법원행정처에 물어보니까 뭔가 살펴보겠다는 개소리. 조이디 같은 새끼가 대법원장을 하고 그 대법관 놈들 하등 쓸모없는 것들이 대법관을 하니까 이지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2026년도에 대한민국의 사기 현실입니다. 돈 세탁의 마지막은 대포통장이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뺏긴 피해자들이 자기가 알아서 소송이 걸려오는 거죠. 범죄자들한테. 그거를 본인이 범죄 증명을 못 해갖고 돈도 뺏기고 그놈들한테 변호사 수업료까지도 물어내야 되는 거. 그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여기까지. 그럼 진짜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놈들은 대충 1년, 2년, 단기 자유형 1년 몇 개월, 2년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룰루랄라하고 피해자가 한 범죄 자금으로 사식 넣어갖고 지들끼리 처먹고 하고 출소한 후에
출소도 2년 다 삽니까? 이 새끼 중간에 또 써갖고 가석방 되고 별 개지랄을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각본까지 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범죄 조직의 수법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28년 된 판례를 바꿀 생각도 안 하고. 자, 뭐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동아일보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영국의 예나 싱가포르는 다른 얘기를 해보자.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한 거예요. 범죄 분석센터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경찰이나 이런 애들이 신고가 되면 건건이 한다. 그러니까 이런 대포통장의 피해, 그럼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하면 경찰서의 형사팀 애들이 자기 사건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건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수사하다가 이게 되면 바로 대포통장 동결시키지만 이 고소당하고 그러면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줘도 그러니까 일선 개인 형사 차원에서 안 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이런 조직 차원에서, 즉 국가가, 영국 같은 데서는 아예 기업청 같은 데서 대포통장, 기업의 대포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대포통장을 아예 계좌를 없애버리는 그런 강력한 조치들. 즉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범죄를 분석하고 그 범죄 분석한 걸 통해서 즉시 경찰, 은행, 등기소 이런 거 다 연결시켰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법원은 따로 놀아. 선관위 이 새끼들이 범법 조직으로 따로 놀죠.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 그나마 뭘 해도 판사 새끼들 사법부에서 그냥 눈 감아보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바뀌지 않는 어떤 무엇인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법개혁이 꼭 필요하다. 그 중에 핵심이 소위 말하는 수사권 문제. 근데 다시 수사권 문제가 왜 나와야 되느냐? 수사권을 경찰한테 검사 기소를 하지 않는 애들한테 주고 이 경찰들은 전문화된 범죄 분석을 통해서 수사의 기본적인 어떤 전문화가 이루어지게끔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지금 마찬가지지만 기소와 수사를 같이 하고 검사 애들이, 경찰 애들은 그 검사의 수사 기소의 기초 자료만 제공해 주는 시스템, 과거와 지금도 그렇죠. 에서는 경찰은 전문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검찰 애들이 다시 수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기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전문적인 어떤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체계적인 미국 FBI라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검사들한테 수사권을 뺏고 수사권이 꼭 경찰을 전문화시켜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검사놈들이 얘기하는 보안수사 이런 것은 경찰 자체 내에서 하게 하도록 하고 거기서 그 층위를 나눠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관리 감독하는, 외부에서 감독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전문화된 걸 통해서 여기서 소위 사법 기득권이 아닌 데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고 그것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세요. 이 판사놈들은 자기 앞에 피해자나 가해자나 똑같은 법대 밑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르죠. 범죄 조직은 조직이고 피해자는 일개이니까 이게 무게평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새끼들이, 이 판사놈들은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동등하니까 야, 너 범죄 당했다는 거 네가 알아서 입증해. 그런데 휴지로 돈을 많이 가지고 나쁜 변호사들, 로펌들 연결된 이 범죄 조직은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이걸 방어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존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피해자를 보존해줄 수 있는 국가의 어떤 기능, 전문화된 수사 조직, 그 범죄 분석을 통해서 그 범죄의 어떤 특정한 범죄가, 사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기 범죄를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피해자들이 쓸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법정에 제출해서 이런,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소위 준사법기관이고 이 계제를 떨고 있는 검사놈들한테 수사권을 뺏어갖고, 기소권도 사실 저는 뺏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하면서 여기를 키워야 된다. 그 얘기가 지금 계속 56분까지 했지만 왜 계속 제가 이 얘기의 전체 얘기가 왜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이 큰 얘기입니다. 단지 소위 좆도 모르는 그 소위 시사평론가라는 뭐 이런 기자는 이런 같지도 않은 새끼들, 검사들 뒷꽁무냥 빨아주는 새끼들이나 그런 새끼들, 어디 뭐 언론에 뭐 있던 이런 새끼들이 하는 그 김어준이 이런 그 민주당의 그 꼴통 새끼들은 맨날 그 보안 사건 얘기에 뭐 검찰 사건, 노무현 뭐 안가품 얘기, 노무현 복수 뭐 이런 얘기, 조국 복수 이런 얘기밖에, 그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 검사 수사권밖에 그 얘기밖에 안 하지라고 하는 걸로 계속 형이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김어준이나 이런 애들이 그걸 이용해서 사익을 챙기고 뭔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기도 하고, 그리고 바보 같은 놈들, 조국 같은 놈 바보 같은 놈들이죠. 조국 같은 놈은 내로남불 그 뭐. 근데 그 근저에는 지금 말씀드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게 강고하게 꽉 잡고 있는 사법기득권 구체계가 그게 선관위 문제 포함해 갖고 사법부 시스템 구체계의 핵심적인 어떤 것이 지금,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인 가장 프론티어, 가장 앞에 있는 게 검사의 수사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해야, 그걸 깨게 되면은 그와 비슷하게, 그와 동시에 경찰의 전문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사기관의 전문화, 수사기관의 전문화를 통해서 이 범죄 분석센터 같은 걸 통해서 하고 이런 것들로 쫙 넘어가는, 그걸 못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걸 넘어갈 수 없는, 계속 고리에 걸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김어준이나 이런 애들도 큰 그림, 왜 이게 꼭 필요한가? 이게 꼭 노무현의 복수라든가 아니면 뭐 조국의 복수,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의 작은 거고,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이슈 파이팅 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이재명이는 뭐라고 합니까? 뭐 이 보안 사건이 정치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화를 누가 시켰습니까? 정치화를 김어준이가 시켰나요? 김어준도 시켰죠. 근데 검사 새끼들은 그 정치 안 시켰습니까? 검사로 대표된 애들, 그 검사들이 했습니까? 언론들이 다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찢어갖고 문제의 본질을 봐서 핵심적으로 무엇인가를, 진짜 사회개혁 전체적, 그게 민생이죠. 지금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에 사기 분석센터, 사기 범죄 분석센터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경찰 애들이 무능해요. 왜 무능할까요? 전문화되지 않았어요.
다 똑같습니다. 검찰청에 있는 그 정치검사 애들과 똑같이 경찰청에 있는 정치경찰 애들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못하게 사법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수사경찰에 권한을 주고 그걸 할 수 있게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선 그게 기본적인 축이 될 수 있는 게 범죄 분석센터인 거예요. FBI에 왜 범죄 분석센터가 그 퀀티코에 있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걸 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축은 외부의 정치적 영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맨날 사기 조직은 넘쳐나고, 마약 조직은 넘쳐나는데, 이거를 처벌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라는 것은 다 엎어져 있고, 오늘 조금 길게 얘기했죠. 궁금하신 분들은 동아일보에 황성호 기자라는 사람이 대포통장 공장, 대포통장 이렇게 하고 탈례, 채무부존재 소송 이런 것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편이나 이런 데는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사회부가 강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말 그대로 정치부 정심인 거고, 그나마 동아일보나 동아일보 사회부나 그 채널A 쪽은 이런 거에 그래도 나름 생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그래도 나름 그게 좀 편합니다. 얘기하기가. 물론 그래서 제가 채널A 동아일보 이렇게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얘들도 다른 정평가 그렇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전문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그래도 하는 건 인정해 줘야 되니까. 어쨌든 좀 오늘 조금 앞에서부터 1시간이나 좀 길게 했는데 왜 검사의 수사권과 그게 촉점이 되는가, 이 얘기,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관련된 부분, 왜 사기 분석센터가 필요한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럼 검사들은 왜 그러면 검찰청에 사기 분석센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걔네들은 태생적 구조적으로 안 된다. 마약 수사 20년 했던 놈이 자칭 대한민국 최고의 마약 수사 검사라고 하는 놈이 바로 옷 벗고 나가서 재벌 마약사범, 재벌과 연관된 돈 많은 마약사범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어느 로펌에 들어갔는데 그 로펌과 연결된 뻔한 거 아닙니까? 사기 관련된 나름 전문적인 검사라는 놈이 나중에 보니까 그 사기 조직에 연관된 그 연관된 기업, 사실은 사기 기업이죠. 기업형 사기 조직이죠. 거기에 있는 놈을 변호하고 있어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놈들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개소리 떨고 있죠. 뭐냐?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한 내용을 기소한 사람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수사한 내용이 문서로 체계화돼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기소해야지 되는 거지. 그게 공소장 일본주의지. 이 등신 새끼들이, 검사놈들이 내용을 모르겠다. 모르면 네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게 반복되고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흐름을 가지는 수사 기록을 보면 대충 이럴 것이다 하고 확인만 좀 하고 지들이 머리가 나쁘고 권력지향적이니까 문서만 보고 어떻게 범죄를 하느냐. 병신들아, 그거를 모르면 왜 검사를 하니? 이게 그러면 모든 거를 그러면 일일이 다 조사한 내용을 다
다 지들이 확인해야 돼. 그럼 문자가 왜 필요해? 녹음 파일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확인은 필요하겠죠. 그건 사실은 근데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또 다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같지도 않은 검사들의 투정 받아들일 이유 없었는데 제일 걱정은 그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보안사건 폐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보안사건은 적현 수사권을 검사들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아무래도 본인도 변호사이면서 뭔가 그런 어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큰 그림을 뭐에 대한 걸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건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추정의 영역이니까. 어쨌든 오늘 얘기 좀 길었습니다. 지금 또 비가 와요. 하늘은 맑은데.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허리 디스크 한 2, 3주 그랬고 또 대상포진 때문에 거의 원고를 진행 못했어요. 책 원고, 드라마 원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